영국 왕실의 복잡한 내부 사정은 늘 조용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요크의 비아트리스 공주가 뜻밖의 고백을 통해 왕실 내에서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카밀라 왕비와 아버지 앤드루 왕자 사이의 비밀 협정을 폭로하면서 왕실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이 충격적인 폭로 이후 찰스 3세 국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자제일까? 아니면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는 신호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력, 가족의 충성심, 그리고 공공의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맞부딪히는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진실과 침묵의 대결이다. 런던의 하늘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요크의 비아트리스 공주는 왕실 관련 인터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주제는 그녀의 자선 활동과 현대 여성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지만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분 만이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왕실 내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자 비아트리스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합니다. 카밀라 왕비와 제 아버지 사이에는 모두가 모르는 약속이 존재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인터뷰 진행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비아트리스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약속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왕실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왕실의 권력 구조에 균열을 일으킨 정의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했다. 비아트리스 공주는 요크 공작 앤드루 왕자의 장녀이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녀이다. 왕실 내에서 그녀는 비교적 논란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조용한 성품으로 사랑받았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왕실 내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이 발언은 왕실 내에서도 충격적인 반역으로 받아들여졌다. 비아트리스의 내면, 침묵과 양심의 갈등. 왕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아트리스는 이번 폭로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 가족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순된 감정이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이후 왕실의 균형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찰스의 즉위, 카밀라의 왕비 호칭, 그리고 앤드루 왕자의 추문이 얽히면서 왕실의 명예는 여러 번 위기에 놓였다. 비아트리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침묵이 더 이상 왕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녀가 폭로한 협정은 카밀라와 앤드루가 과거 언론의 흐름과 왕실 평판을 조정하기 위해 맺은 일종의 비공식 연대였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찰스의 이미지 회복을 돕는 동시에 앤드루의 사생활 문제를 일정 부분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녀는 암시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왕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 된다. 언론의 반응과 즉각적인 파장. 방송이 나간 직후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BBC는 비아트리스 공주, 왕실의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타블로이드지 더 선은 왕실 내부 분열의 서막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왕실 전문 매체들이 그녀의 발언을 분석하며 왕실의 금기가 깨졌다고 평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시태그 Beatrice Reveals가 100만 회 이상 언급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왕실의 양심이라 칭송했지만 다른 이들은 가문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한 무모한 행동이라 비난했다. 왕실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 버킹 검궁 대변인은 공주님의 개인적 발언이며 공식 입장은 아니다 라고 발표했으나
이미 불길은 번지고 있었다. 찰스 국왕은 그날 이후로 공식 석상에서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모든 이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것이 분노의 표현인지 혹은 슬픔의 표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가족의 반응, 피로 엮인 충돌. 비아트리스의 아버지 앤드루 왕자는 이 소식을 듣고 격렬하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 내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다. 그는 딸이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앤드루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게 몰려있다고 주장하며 카밀라와의 관계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아트리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나는 왕실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굳건히 입장을 유지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여론의 존경을 얻었지만 왕실 가족 간의 간극은 더 깊어졌다. 특히 찰스와 윌리엄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왕실 내부의 한 익명 관계자는 국왕은 딸처럼 아끼던 비아트리스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왕실의 상징이 무너지는 순간 비아트리스의 발언은 단순한 가족 갈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왕실의 불문율, 즉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부 이야기를 깨뜨린 사건이었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왕실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영국 왕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비아트리스는 진실을 말했지만 왕실에게 진실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왕실은 상징으로 존재해야 하지 현실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비아트리스의 결단은 영국 왕실의 이미지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왕실의 신화를 깨뜨린 최초의 내부 고발자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카밀라의 이름은 언제나 영국 왕실 역사 속에서 논란과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두 단어로 기억된다. 그녀는 단순한 여성 혹은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실 내부에서 가장 영리하게 움직인 전략가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진한 궤적 속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 인물, 요크 공작 앤드루 왕자가 있었다. 이제 비아트리스 공주의 폭로로 인해 오래전의 그림자가 다시 세상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을 따라다니며 그 빛이 강해질수록 더욱 짙어진다. 1990년대의 왕실 위기와 불안의 시기. 1990년대 중반, 영국 왕실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위엄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고 윈저 성의 화재 사건, 그리고 왕실 재정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 시기 카밀라는 언론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가정을 파괴한 여자, 국민의 공주를 울린 여인이라 조롱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앤드루 왕자와의 만남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앤드루 역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적 입지를 되찾으려 애쓰던 시점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경에 이르렀고 여러 비공식 사교 모임에서 카밀라와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단순한 공감과 위로였지만 점차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협력의 시작,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비아트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카밀라와 앤드루는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만나며 왕실 이미지 관리와 언론 대응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둘 다 언론의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공통의 적을 향한 연대감이 형성된 것이다. 카밀라는 당시 언론의 초점이 자신에게 쏠리지 않도록 앤드루의 일부 스캔들을 완충제로 활용했고, 앤드루는 반대로 카밀라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왕실에 충실한 친구로 그리도록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이러한 전략적 거래는 왕실 내에서 공식적으로 금기시된 행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현실적 조치였다. 왕실 내부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카밀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해야 했고
앤드루는 명예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연결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비밀 회동의 장소들. 왕실 보좌관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런던 서부의 비공식 사교 클럽, 햄프셔의 사냥 모임, 그리고 한때 왕실이 사용하던 사유 별장 등에서 여러 차례 비공개로 만났다. 이 만남들은 표면적으로는 사교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실 내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이 많다. 한 참석자는 그들은 서로의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늘 신중했다. 그러나 그 대화에는 분명 권력과 정보의 교환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의 영국 언론은 이들의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만남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이 왕실 경호국 Royal Protection Unit에 속한 내부 요원이었다. 비아트리스는 훗날 이 사실을 아버지의 서류 속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찰스와의 연결고리, 보이지 않는 균형의 설계. 비아트리스의 폭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협정이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찰스의 즉위 과정과 연관이 있다는 암시였다. 즉, 카밀라가 미래의 왕비로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앤드루와 서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론의 일부를 희생시키며 카밀라를 보호했고, 카밀라는 찰스의 왕위 승계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왕실 정치의 심장부에 대한 고발이다. 왕실은 오랫동안 가족의 단합이라는 이미지로 존재해왔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권력의 동맹이 존재했던 셈이다. 비밀의 종말, 그리고 오늘날의 그림자. 이 협정은 오랜 세월 동안 완벽히 숨겨져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생전에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왕실의 명예를 위해 침묵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왕실은 언제나 통합의 상징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통합이 언제나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비아트리스의 발언으로 그 균형이 무너졌다. 앤드루는 그런 협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일부 내부 문서와 일정 기록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음을 암시한다. 카밀라 측근은 조심스럽게 그 시절의 일은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 말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진실의 조각처럼 무겁게 남았다. 불가피한 운명, 그리고 왕실의 윤리. 카밀라의 삶은 언제나 찰스와 함께 평가되었지만 그 이전의 그녀는 왕실 권력 구조를 읽을 줄 아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언제 싸워야 하는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앤드루는 필요한 동맹이었을 뿐이다. 비아트리스의 폭로는 이 오래된 동맹의 실체를 드러냈다. 그녀는 아버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이 진정으로 신뢰받으려면 과거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진실은 또 다른 분열을 낳았다. 이제 사람들은 묻고 있다. 왕실의 단합은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평화 위의 환상일 뿐인가? 이 질문은 단지 영국 왕실에만 던져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 모든 전통, 그리고 모든 침묵의 구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비아트리스 공주의 발언이 보도된 다음 날 아침, 버킹엄궁의 창문은 평소보다 일찍 닫혔다. 기자들이 몰려와 왕궁 앞을 둘러쌌고 세계 각국의 뉴스 채널들은 찰스 3세 국왕, 침묵으로 답하다 라는 문구를 화면 하단에 띄웠다. 모두가 그의 한마디를 기다렸다. 하지만 왕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로 보기 어려웠다. 그것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계산된 침묵, 즉 왕의 언어였다. 군주의 말은 언제나 무게를 가지며 그 침묵 또한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한다. 새벽의 회의, 왕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 폭로 다음 날 새벽, 찰스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일어났다. 버킹엄궁의 비밀 서재에서 그는 소수의 측근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는 사무총장 사이먼 케이스, 개인 비서 클라이브 올드리치, 그리고 신임 홍보 고문 제임스 홀린스워스였다.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왕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홀린스워스는 즉각적인 공식 성명을 내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찰스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떤 말도 그 말이 가져올 파장을 감당할 수 없다면 침묵이 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깊은 피로가 느껴졌다. 그는 누구보다 왕실의 이미지를 소중히 여겼지만 동시에 가족의 분열 앞에서 군주로서의 냉정과 아버지로서의 고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궁 내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죠. 국왕의 내면, 분노와 슬픔의 경계에서 찰스 3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삶은 늘 언론의 감시 아래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이 감정을 관리하는 법규를 배웠다. 그가 젊은 시절 다이애나와의 관계에서 겪은 언론의 광풍은 그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왕실의 위험은 통제된 감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달랐다. 그의 침묵 속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인간적인 상처가 있었다. 비아트리스는 그에게 손녀이자 여왕의 피를 잇는 존재였다. 그녀의 발언은 단지 왕실의 일이 아니라 찰스의 가족이자 혈육이 자신을 향해 던진 화살이었다.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국왕은 배신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순간 왕실 전체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침묵을 택하신 겁니다. 찰스에게 침묵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통제된 권위의 표현이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궁정 내부의 긴장, 불안한 균형, 비아트리스의 발언 이후 궁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카밀라는 외견상 평정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왕의 시선이 차가워졌다고 느꼈다고 한다. 윌리엄과 케이트는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왕실의 신뢰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며 대외 노출을 최소화했다.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나는 국왕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개혁파의 의견, 다른 하나는 왕의 침묵이 왕실의 품위를 지킨다는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 찰스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그는 과거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위기 때마다 보여주던 무반응의 품격을 떠올렸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생전에 아들에게 자주 말했다고 한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다. 왕실은 바람이 아니라 바위처럼 존재해야 한다. 찰스는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침묵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으로 변할 것이라는 불안도 알고 있었다. 언론과 대중의 해석, 침묵 속의 정치. 영국의 언론은 찰스의 침묵을 두고 수많은 분석을 내놓았다. 은 국왕의 침묵은 분노의 표현이라 했고, 그는 전략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의 한 왕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찰스는 어머니처럼 신중하지만 어머니와 달리 더 인간적입니다. 그의 침묵은 계산이지만 동시에 감정의 반응이기도 하죠.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그가 품위를 지켰다고 찬사했지만 다른 이들은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은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왕실과 국민 사이의 정서적 거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SNS에서는 Shout King of Silence 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찰스의 무표정한 얼굴이 밈 메메로 만들어졌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그의 침묵 속에는 1000개의 단어가 숨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하나도 들을 수 없다. 침묵의 의미, 전략인가, 절망인가? 왕실 내부 분석가들은 이 침묵이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조정 준비라고 본다. 찰스는 직접 나서기보다 주변 인물들이 여론을 안정화시킨 후 자신이 등장하는 방식을 택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감정적인 군주가 아니라 균형 잡힌 조정자로 남기를 원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찰스의 장기적인 침묵이 내면의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감정 표현을 억눌러야 했고 어머니에게서조차 감정보다 책임을 우선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그 결과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 믿지 못하는 감정적 고독 속의 군주가 되어버렸다. 왕의 눈빛, 언어를 초월한 메시지, 폭로 후 첫 공식 행사에서 찰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환경 관련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연설은 차분했지만 참석자들의 시선은 모두 그의 표정에 쏠렸다. 그는 전보다 말이 적었고 미소는 짧았다. 그러나 연설 말미에 그는 잠시 멈춰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원칙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궁중의 공기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찰스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왕의 권위 그 자체로 승화된 언어가 되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만 왕실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비아트리스 공주의 폭로가 세상에 알려진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영국은 그야말로 왕실 쇼크 상태에 빠졌다. 텔레비전 뉴스부터 거리의 카페, 학교 교실, 택시 기사들의 대화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그걸 말했단 말이야? 카밀라와 앤드루가 그런 협정이 있었다고? 그 어떤 정치 스캔들이나 스포츠 뉴스도 이 파장을 덮을 수 없었다. 영국 사회는 오랫동안 왕실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여겨왔지만 이제 그 상징이 흔들리고 있었다. 국민들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호기심 속에서 각자의 진실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폭풍, 정제된 분석과 자극적인 헤드라인, 왕실 전문지 헬로와 The Telegraph는 신중한 논조로 사건을 다뤘다. 그들은 공주의 용기 있는 행동과 왕실의 위기 관리 능력을 균형 있게 분석했다. 반면 The Sun과 데일리 메일은 예외 없이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왕실의 어두운 비밀, 카밀라, 앤드루와 손잡았다. 비아트리스의 폭로, 왕좌를 뒤흔들다. BBC는 특별 보도를 편성하여 사건의 경위를 다루었고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왕실의 투명성 논쟁의 분수령이라 칭했다. 하지만 언론의 가장 큰 변화는 논조의 균열이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매체가 왕실을 비판하지 않는 암묵적인 룰을 지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왕실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공적 신뢰의 위기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흐름은 과거 다이애나 시대의 언론 전쟁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젊은 세대, 비아트리스였다. 그녀의 발언은 왕실 세대 교체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세대의 갈등, 전통 대 진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긴급 설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응답자의 47%는 비아트리스가 옳다고 답했지만 39%는 왕실의 명예를 해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수치의 진짜 의미는 세대별 격차에 있었다. 18-35세 응답자의 68%가 진실을 밝힌 용기를 지지한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71%는 왕실 내부 문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비아트리스는 진짜 리더라는 해시태그를 퍼뜨렸고 보수 세대는 여왕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한 시니어 시민은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항상 품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죠. 왕실이 왕실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폭로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 충돌로 확장되고 있었다. 투명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와 전통을 수호하려는 기성세대의 충돌이 영국 사회 전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SNS의 전쟁터, 해시태그와 미엠, 그리고 분노,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Beatrice Truth, Royal Deal, Camilla Gate 같은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 상위를 장식했다.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사건을 풍자한 짧은 영상들을 제작했고 일부는 카밀라와 앤드루를 등장시킨 패러디 드라마를 만들어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냉소와 분노가 깔려 있었다. 많은 영국인들은 왕실이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고 느꼈다.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비밀 협정이라는 단어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 트윗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왕실이 정작 진실은 숨기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그 반면 일부 왕실 지지자들은 비아트리스는 미숙했다. 왕실은 개인의 양심으로 지탱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품위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며 그녀를 비판했다. SNS는 더 이상 대화의 공간이 아니라 진실과 충성심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정치권의 반응, 조심스러운 거리두기, 의회와 정부도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총리 리시 수넥은 기자들의 질문에 왕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왕실 재정 투명성 논의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야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그는 왕실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지금은 솔직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 신중한 태도는 왕실이 여전히 국가 통합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민감한 권력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그 누구도 왕실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하지도 못했다. 그것은 영국 정치가 왕실을 대하는 오랜 모순된 자세였다. 국민 감정의 분화, 충성, 피로, 냉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감정은 더 복잡해졌다. 전통적 왕실 팬층은 여전히 찰스를 지지하며 그는 침묵 속에서도 품위를 지켰다고 말했지만 젊은 세대는 점점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런던 대학 사회학 교수 에밀리 휴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영국 사회는 더 이상 완벽한 왕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왕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왕실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조건부 신뢰로 바뀌고 있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새로운 왕실의 미덕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비아트리스였다. 미디어의 전환점, 새로운 시대의 왕실 이미지. 이번 사건 이후 영국 언론의 논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왕실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건하게 다루던 보도들이 이제는 냉정한 분석과 비판을 동반하기 시작했다. The Independent는 이렇게 썼다. 왕실은 신비로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신비로움이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이 문장은 현재의 영국을 정확히 요약한다. 왕실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 중심에 있지만 그 관심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라 검증에 가깝다. 왕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침묵으로 품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폭로가 있던 주의 금요일, 카밀라 왕비는 일정대로 런던 서부의 한자선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고 환자들에게 다정히 말을 건넸다. 그러나 언론의 카메라가 꺼진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날 찍힌 한 장의 사진, 살짝 굳은 미소, 초점이 흐려진 눈빛, 곧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왕비의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버킹엄궁의 긴급 작전실, 이미지 관리의 최전선. 폭로 이후 카밀라의 측근들과 홍보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궁 내부에 설치된 위기 대응실에서는 PR 전문가, 언론 고문, 심리 자문가들이 모여 대응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카밀라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홍보수석 제시카 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말에 따라 카밀라는 공식 일정에서 단 한 번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되었고 대신 언론에는 왕비는 평소처럼 왕실 의무를 수행 중이라는 짧은 성명만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무반응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가? 카밀라의 내면 오래된 상처의 되살아남.
비아트리스의 폭로는 단순히 현재의 명예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밀라의 과거와 죄책감을 다시 불러낸 사건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 앞에서 왕실의 파괴자라는 비난을 감내해왔다.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수년간 카밀라는 대중의 미움을 피해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재혼 이후에도 자신이 왕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재심무였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비난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측근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모든 지위와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왕비의 자리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고통과 인내의 보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다. 공식 일정 속의 연극, 미소로 버티는 여인. 그 주 주말 카밀라는 윈저성에서 열린 환경보호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푸른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건네는 아이에게 다정히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언뜻 평온해 보였지만 가까이 있던 보좌관은 말했다. 그녀는 연설 도중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죠. 그녀는 오래전부터 감정 통제의 달인으로 불렸다. 언론 앞에서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까지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카메라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절대 약함을 보이지 마. 한 번 무너지면 그들은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간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이 될 수 없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자신이 만든 왕실 세계 속에서 다시 고립되는 여인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찰스와의 거리, 부부 사이의 침묵. 폭로 이후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에도 냉기가 돌았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왕은 정치적 판단을 위해 말을 아꼈고 카밀라는 개인적인 상처를 숨기기 위해 침묵했다. 이 두 개의 침묵이 교차하며 왕궁의 공기는 냉랭하게 식어갔다. 왕실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이번 사태는 부부이자 왕과 왕비로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죠. 찰스는 외부의 비난보다 내부의 균열을 더 걱정했고 카밀라는 그 침묵을 신뢰의 단절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했다. 왕궁의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다고 한다. 대중의 시선, 동정과 불신의 교차. 영국 사회는 카밀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일부는 그녀는 과거의 비난에도 꿋꿋이 버텨온 강인한 여성이라며 동정했다. 여성 단체들은 카밀라 역시 언론의 폭력적 시선의 피해자라며 그녀를 옹호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냉소적 비판도 거셌다. 한 언론 평론가는 말했다. 카밀라는 대중에게 사랑받기보다 존중받는 여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존중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퀸 카밀라와 한 로얄 리가 동시에 트렌드에 올랐다. 하나는 그녀를 위로하는 태그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비난하는 상징이었다. 그만큼 국민 감정은 복잡했고 왕비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었다. 내면의 결심, 다시 일어서려는 여인.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카밀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위기관리팀에게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왕비로 만든 것은 운이 아니라 끈기와 의지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이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찰스와 왕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비난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불안의 그림자, 끝나지 않은 전투. 그러나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밤이 되면 약해진다. 궁의 조용한 방 안에서 카밀라는 홀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벽에는 찰스와 함께한 공식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미소 속의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그 어떤 사진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이군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끝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미소는 다시 세상을 향해 피어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고독의 그림자가 함께할 것이다. 버킹엄궁의 회색빛 아침은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해석과 추측을 내놓았고 왕실은 점점 침묵 속의 전쟁행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비아트리스의 폭로 이후 왕실 구성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는 불안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왕실은 언제나 한 몸으로 움직이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완벽한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다. 왕실 내부의 균열, 보이지 않는 전선. 비아트리스의 폭로 이후 찰스는 공식 일정에서 그녀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비서관들은 왕의 명령으로 비아트리스 공주 관련 질문은 전면 금지된다고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선 긋기였다. 하지만 요크 가문 앤드루 왕자와 그의 전 부인 사라 퍼거슨은 공개적으로 딸을 지지했다. 퍼거슨은 SNS를 통해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남겼다. 그 한 문장은 왕실 내 모든 긴장을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언론은 즉시 왕실 내전이 시작되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냈다. 그날 이후 찰스와 앤드루는 단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았다. 궁 관계자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같은 혈통을 나누었지만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왕실은 지금 하나의 집이지만 서로 다른 방에 갇힌 사람들 같습니다. 윌리엄의 딜레마, 아들의 충성, 손녀의 정의. 윌리엄 왕세자는 이 사태에서 가장 복잡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왕위 계승자였고 동시에 진실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찰스는 단호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야 한다. 윌리엄은 이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딜레마가 끌어올랐다. 비아트리스는 그의 사촌이자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친구였다. 그녀의 용기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 한마디가 왕실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윌리엄은 케이트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왕실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그 안의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야. 진실이 우리를 구할까?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릴까? 그의 이 말은 왕실 내부의 모든 모순을 압축한 문장이었다. 국민의 신뢰, 균열의 확대. 영국 국민의 왕실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었다. 왕실을 존중하던 노년층조차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고 젊은 세대는 그들은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진실 속에 살고 있다고 냉소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왕실에 신뢰를 보낸다는 응답은 불과 저와의 2%로 떨어졌다.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직후 76%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응답자의 61%가 왕실이 국민에게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점이었다. 왕실은 더 이상 국민의 가족이 아니라 비밀의 궁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찰스와 카밀라, 그리고 침묵의 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카밀라와 비아트리스, 침묵으로 맞선 두 여성. 한쪽에서는 왕비 카밀라가 미소를 유지하며 침묵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아트리스가 언론 앞에 서지 않으며 고요히 기다렸다. 두 사람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영국 사회는 그들의 침묵 속 전쟁을 감지했다. 언론은 두 사람을 대비시키며 왕실의 두 얼굴이라 불렀다. 한쪽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침묵, 다른 한쪽은 진실을 위해 감내한 침묵이었다. 비아트리스의 한 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길 기다릴 뿐이죠. 이 말은 카밀라의 대응과 묘하게 겹쳤다. 두 여성 모두 침묵 속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다. 하나는 권위를, 다른 하나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국왕의 고독, 왕좌 위의 그림자.
찰스 3세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버킹엄궁의 서재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다. 신문의 첫 장마다 실린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국왕의 초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분열을 상징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가끔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속삭였다고 한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피로가 섞여 있었다. 왕이 된 이후 그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사랑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의문, 협정의 진실은 어디에? 비아트리스의 폭로 이후 언론은 협정의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수십 년 전의 문서와 회의록을 뒤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왕실 대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궁 내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관의 익명 증언이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직접 그 회의에 있었습니다. 그건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단지 그 약속이 너무 깊고 너무 오래 지속되었을 뿐이죠. 이 증언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또 한 번 국민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왕실의 신뢰는 점점 더 얇은 유리 위를 걷고 있었다. 침묵의 종착점, 무너지는 상징, 남겨진 질문. 시간이 흘러도 왕실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들은 지쳐갔고 언론은 새로운 스캔들로 관심을 옮겼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 협정은 실제로 존재했을까? 비아트리스는 왜 지금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리고 찰스는 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은 여전히 왕궁의 벽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영국 왕실의 신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선택뿐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 혹은 침묵 속에서 영원히 잊히는 것. 이번 사건은 영국 왕실이 직면한 새로운 시험이다. 비아트리스의 폭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왕실의 윤리와 신뢰를 향한 도전이다. 찰스의 침묵은 답변이자 방패이며 동시에 국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왕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실의 침묵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회피였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왕실 이야기와 함께하세요.